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가끔 오는데 뭐 주인이 없으니까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어떤 공사요? 보이다가 세가지 수리를 다 했거든. 만드는 거고 다 들어야 돼. 수리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 집도 그래서 다 일이 똑같은데. 거실도 굉장히 큰데요? 네, 그렇지. 방 3개.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경매 물건이 현재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강서구 화곡동에 와 있습니다. 임장 겸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잠깐은 좀 시원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주르르 흐르는데요,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임장을 다니셔야겠죠. 꾸준하게 임장을 했었을 때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곡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매지를 한번 보게 되면 화곡동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워낙 이슈가 있었던 지역인데 제가 화곡동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일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매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별로 없고요. 허그에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허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격적으로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물건들도 우리가 입찰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물건이랑은 좀 다른 물건을 제가 좀 찾아서 현장에 왔거든요. 주변이 다 빌라촌입니다. 언덕도 있고 도로라든지 주차가 좀 협소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영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요자 분들께서 주차장을 또 활용을 하시면 편의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입주민들이 보통 왔다 갔다 하시는 주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3층,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오래된 빌라가 많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고 집으로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또 없으면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주차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차량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줄 게 아니고 단기간에 또 매도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물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가 공영주차장, 여기서 쭉 나오셔서 쭉 가시면 저희 물건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에 나온 빌라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3타경 5448 사건이고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10-283번지입니다. 화이트빌 2층 201호가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고요. 현재 다세대 빌라고 감정가는 2억 4,1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번 유찰돼서 1억 2,3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49%까지 저감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라의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16.77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일어났었던 화곡동이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인 물건을 1억대, 서울의 1억대 빌라를 찾아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매에 많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20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1억대의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이 흔치가 않거든요. 한번 임장을 해보도록 하시죠.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연식이 조금 느껴지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2002년입니다. 우리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용 승인된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22년 정도 된 빌라거든요. 22년 된 거 치고는 굉장히 좀 깔끔한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컨디션은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여기에는 하나, 두 대, 세 대, 네 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주차장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주차는 여기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죠. 8대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딱 8세대입니다. 세대당 한 대가 또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게 강력한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또 2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또 대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 20m도 안 되는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까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거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편의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측면인데 이쪽은 좀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2층으로 보여줬던 곳이 좀 높아 보였지만 여기로 가면 갈수록 1층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물건은 2층처럼 보이는 곳이 여기가 1층이고요.
우리 물건은 2층 201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쪽 측면으로 갔었을 때는 2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에도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이 확실히 좀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입찰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호실 표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좀 느껴지는 빌라로 보여집니다. 도시가스로는 좀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올라가 보시죠. 저희 경매 물건 201호거든요. 우편함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다 비어 있죠. 여기가 좀 쌓여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공실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딱 보시면 한전이거든요. 최종 통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예 차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4년도 4월부터 체납이 돼 있었어요. 24년도 4월 달에는 75,000원이죠. 5월 달에 18,000원, 17,000원 됐다가 24년도 7월 달에는 9,680원으로 나온 걸로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쪽 좌측에 4대, 우측에 이제 4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주차를 하고 또 비 맞고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내부 통로를 통해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려 22년 전에 이런 센스를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잘 지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청결하게 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바닥도 굉장히 청결합니다. 여기가 경매 물건지인데 전기 공급 제한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거주 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연식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페인트들이 좀 뜬 부분들이 있는데 누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계단 밑인데 이쪽에도 좀 물이 새는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가구 주택 물건이 아니고 빌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새는 걸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세대에서 물이 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네요. 좀 떠있네요.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하네요. 컨디션 자체가. 우리는 이제 빌라 물건이니까 구상까지 굳이 갈 필요 있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더운 날 확실히 계단은 운동이 됩니다.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 잘 보겠습니다. 바깥에 확인은 좀 힘들 것 같고 인터뷰를 통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201호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실인 것 같던데 그렇죠. 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가끔 오는데 뭐 주인이 없으니까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어떤 공사요? 보이다가 새가지고 수리를 다 했거든. 아, 어디 보일러 물이 샜어요? 여기서 했지. 솔직히 공사한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공사한다고 이렇게 견적이 있더라고. 근데 수리를 하긴 했나요? 안 했지. 그럼 여기서 물이 샜는데 견적까지는 받았는데 수리는 아직 안 하신 상황이에요. 이 벽이 이렇게 된 게 여기서 물이 새서 그런 거예요? 했으니까 그럼 집 내부도 난장판일 수도 있겠네요? 완전 그런 거고 배터리를 해야 돼. 우리 집 원래 수리 안 하셨죠? 안 했는데 구조가 근데 똑같아요? 네. 수리 안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집도 그래서 다 이름이 똑같은데. 거실도 굉장히 큰데요? 그래 그렇지. 방 3개가. 임장을 통해서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나누면서 제가 내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내부 한번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부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22년 정도 됐는데 내부가 굉장히 좀 깔끔했어요. 뭐 특별히 뭐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내부에 특별히 손대거나 그럴 필요는 딱히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내부 복도 벽도 보셨겠지만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여쭤봐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옆집에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 적이 있었답니다. 경매에 나온 201호 호실 내부에 물이 들어가서 물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따로 수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고 301호 소유자분과 201호 소유자분과 수리 비용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투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공장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거주할 곳이 있으셔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공실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301호에서 보일러가 터져
터졌고 밑으로 201호에 누수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현재 3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수리 다 하고 밑으로 새는 누수 관련된 부분은 수리를 전부 다 하셨다고 합니다. 물이 샌 상태로 오랫동안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는 작년 겨울부터 해서 한 8, 9개월 정도는 공실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는 이 수리 비용을 충분히 산정하신 뒤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물건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핸드폰으로만 그냥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현장 임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샤시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바깥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외관 샤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 샤시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굳이 수리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누수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면 최소한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올 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임장을 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누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어차피 누수가 아니었어도 싹 다 뜯어가지고 올 수리를 해서 매매를 올려놓을 거를 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더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전 어차피 올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비용 산정을 하고 입찰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누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수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장 오셨을 때 다른 분들이 이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을 위치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까치산역까지 도보 1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고요. 물론 이제 역까지 14분이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역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거리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세권 빌라 누가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 좋은 물건은 누구나한테도 다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건지에서 한 50m 거리에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역까지 거리가 좀 멀다 하더라도 마을 버스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인근에는 지금 공원이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파트 100세대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화곡동처럼 전부 다 빌라로 이루어진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00세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한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6.77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조가 되어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또 적합한데요. 직선거리 300m에 화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매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중에서도 또 2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3층이긴 하지만 그 위층으로 가게 되면 사실 좀 힘듭니다. 근데 2, 3층 정도까지는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 구성원의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나 뵀던 어머님은 한층 더 위에요. 근데도 계단으로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2층 저거 내가 낙찰 받을까?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한 층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그 가격인데요. 인근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비슷한 물건을 찾아봤는데 02년 준공된 다세대 빌라가 전용 면적 15.61평짜리 물건이 24년도 6월 24일 날 1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월 24일이면 2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01년도에 준공된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요. 전용 18.82평, 24년도 6월 5일 날 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6.77평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평당가를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그 실거래가 된 금액이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현재 힘듭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된 빌라가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장 가서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인근에 또 부동산에 가셔서 실거래가 됐는데 수리가 된 금액인지, 그리고 수리가 안 됐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제가 다가구 영상을 또 많이 찍기도 하고 다가구 강의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구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한 거는 주거용 빌라 아파트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아파트 물건을 단기간에 매도를 해서 제 시드머니를 불렸고, 그 시드를 가지고 저는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다가구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다가구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투자금이 모자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저처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투자금이 좀 있어 라고 하면 바로 다가구 주택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난 다가구 주택을 하고 싶은데 투자금 좀 모자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차근차근 빌라나 주거용 물건, 아파트 단타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불리고 그 다음에 더 알짜배기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갖고 내 시드가 적으면 일단 빌라나 아파트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명품백이나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닌 저축을 해놓고 내 시드머니를 스노우볼처럼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